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2030 세대분들 중에서 혹시 1인 가구이시거나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계신가요? 그래서 청약 특별 공급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청약 특별공급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내용이 복잡해 보이고 또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특공 제도의 기초부터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 그리고 국토부 보도자료에 FAQ까지 해서 차근차근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특공이 바뀐다는 기사와 전제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 청약 제도를 구분하고 특공이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특공의 조건과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이번에 그래서 변경되는 내용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FAQ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참고 자료를 찾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뉴시스 기사고요. 기사는 11월 4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고소득 1인 가구도 특공 기회 15일부터 30% 추첨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기사를 좀 내려보시면 이런 인포그래픽이 나옵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인포그래픽은 사실 요약된 자료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인포그래픽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인포그래픽은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자료입니다. 그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가 어떤 거냐면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보실 수 있는데요. 9월 7일 날 보도한 자료고요. 언론 매체에 뿌린 자료입니다. 이걸 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인포그래픽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제작해서 배부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모든 내용이 이 인포그래픽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좀 내려보면 소득기준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머리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설명할 때 소득기준 이렇게 할 건데요. 일단 월 평균 소득 100%는 3일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월 평균 한 600만 원 정도시고 신혼부부 매벌이시 분들이 140%는 840만 원, 그리고 신혼부부 맞벌이신 분들 160%는 960만 원, 그리고 생애 최초 160%이신 분들은 960만 원 정도 되신다. 이렇게 머리에 이 숫자를 좀 넣고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 960만 원을 연봉으로, 즉 연으로 환산해 보면 거의 1억 1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소득 1억 원 이상의 신혼부부 전체의 한 11.3%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생각보다 비율이 높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면 소득 없이 추첨을 한다면 이분들이 아마 대상자가 되시겠죠. 근데 이런 대상자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비율이 좀 높아서 저는 놀랐고요. 그래서 새로 변경되는 안으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많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청약 제도를 구분하고 특별 공급이 얼마나 유리한지, 당첨이 되는데 얼마나 유리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 제도는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들에게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청약 제도는 대상물이
즉 주택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민영주택으로 청약하는 경우, 그리고 공공주택으로 청약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제도 아래에 있는 특공제도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가점제, 두 번째는 추첨제, 세 번째는 특공이 있습니다. 이 가점제는요, 청약통장의 가입연도, 그리고 자녀수, 무주택 기간 등의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가 얼마나 높은지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첨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추첨을 해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은 지금의 40대, 50대가 많이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특공 방법은요,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혼부부 특공, 두 번째는 생애 최초 특공, 세 번째는 다자녀 가구 특공, 네 번째는 노부모 부양 특공, 다섯 번째는 기간 추천 특공 해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민간주택 공급량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서 특공을 이용해서 청약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그래서 지금의 2030 세대들이 특공에 매달리는 이유, 그리고 관심이 없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전체 공급량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로 아파트가 당첨되는 비율은 47%고요. 나머지 53%는 전부 특공으로 당첨을 되고 있는데요. 이 53%의 비율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요, 신혼부부 특공이 20%나 되고요, 생애 최초 특공 10%, 다자녀 특공 10%, 기간 추천 10% 하고 나머지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5가지가 5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특공 53% 중에서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에서 이미 30% 비율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특공으로 당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영주택의 전체 총 53%, 여기 중에서 신혼부부 특공이 20%를 차지하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10%를 차지한다. 다자녀 특별 공급 10%,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10%, 그리고 나머지 노부모 특별 공급이 3%. 그리고 선정 자격이 이렇게 요약이 돼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자료는 좀 좋거든요. 해서 눈으로 한번 쭉 보시는 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다 그러시면 청약 FAQ 요것도 국토교통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거 찾아가면서 하시면 정말 공부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 꿈을 가지신 20, 30대가 이 특공에 매달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 특공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잘 활용만 하시면은 신규 아파트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세 번째,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의 조건이 기존 제도대로라면 어떤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민영주택 공급의 20%, 그리고 생애 최초 특공은 민영주택 공급의 10%를 차지한다고, 여기 20%, 10%에서 총 30%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조건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신혼부부 특공 기준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셔야 되고, 무주택 기간이 혼인기간 중에 무주택자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 조건은 신혼부부 외벌이시면은 도시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셔야 되고, 맞벌이시면은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셔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공의 조건은 주택 소유하신 이력이 전생애 통에 없으셔야 되고, 혼인을 하셨거나 혹은 혼인은 안 하셨다, 즉 미혼이시다 하더라도 자녀가 있으셔야 되고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됐고, 네 번째로는 소득은 도시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변경 전에 선발 방식을 좀 살펴볼게요. 자,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자녀 순으로 선발을 했고,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으셔야지 유리를 하고, 아니면은 소득 조건이 충족해야 된다는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경우에도 소득 조건이 충족이 되셔야 됐고요. 그 다음에 혼인을 하셔야지만 생애 최초 특공을 이용하실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선발 방식과 대상자 선정 기준 때문에 이제 사각지대에 놓으신 분들이 생겼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자녀가 없으신 신혼부부, 그리고 두 번째가 소득이 높으신 신혼부부, 그리고 세 번째는 1인 가구 등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서 이 특공을 이용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이신 이분들이 온지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가 개편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변경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신혼부부 특경의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변경 전에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공 안에 70%를 우선적으로 소득이 낮으신 분들 사실은 우대를 해서 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을 보면 외벌이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 100%,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0%를 일반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월 평균 소득이 우선 선발 기준보다는 조금 높으시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외벌이 기준으로는 140%, 맞벌이 기준으로는 160%입니다. 그리고 선발 기준은 이렇게 자녀 순이었습니다. 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까지 이 대상자에 넣어서 15일부터는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선발 비율을 좀 줄였습니다. 우선 선발은 신혼특공중 변경 전에는 70%를 차지했던 것을 지금 50%로 줄인 거고요. 일반 선발은 신혼부부 특공 중에 30%를 차지했던 것을 20%로 조금 줄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0%. 나머지가 30% 남죠. 나머지 30%를 추첨제로 선발을 하겠다고 해서 이 추첨제가 새로이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첨제 선발 비율은 신혼특공 중에 30%를 차지하고 소득 요건은 미반영을 하고요. 선발도 추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요건은 미반영하지만 참고하세요. 자산 요건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다 하면은 3.3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보유하셔야 되거든요. 보유하신 부동산이 3.3억 원을 초과하신다 그러면은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생애 최초 특공의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경 전에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선발은 생애 최초 특공 안에 70%를 우선적으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을 우대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을 보면은 월 평균 소득이 130% 이하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0%는 일반 선발을 하는데 이분들은 월 평균 소득이 우선 선발 기준보다 조금 높아서 160%입니다. 그리고 선발 기준은 추첨이었어요. 그런데 변경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선발 비율을 좀 줄였습니다. 우선 선발은 생애 최초 특공 안에서 원래는 70%였던 게 변경 후에는 50%를 차지하게 됐고 일반 선발은 생애 최초 특공 안에서 변경 전에는 30%를 차지했던 것이 20%로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를 신설을 해서 추첨제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첨제의 선발 비율은 생애 최초 특공 안에서 30%를 차지하고 소득 요건을 미반영하고 선발도 지금 추첨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강조하지만 소득 요건을 미반영하지만 자산 요건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부동산 기준으로 3.3억 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3.3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면은 이 특공을 참여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대상자 안에 1인 가구가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Q&A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이번에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의 적용 시점은 11월 이후 입사 모집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3번,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적은 게 아니다. 왜 그 근거가 신혼 생초 특공 물량 자체가 30%
민영 공급의 30%를 차지하고 전체 공급 물량의 9%를 차지하고 거기에 30% 정도를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적은 물량은 아닌 거로 판단이 된다. 4번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축소된 것은 아닌지, 네, 이런 우려가 저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 우려를 이제 종식시키고자 그 추첨하는 물량에 우선 대기 수요자를 배려를 해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자녀 30%를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서 추첨을 하겠다. 그러니까 추첨제하는 그 대상자에 대기 수요자를 넣어서 한 번 더 추첨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기 수요자에게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가피하니까 이해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5번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는지 일반 공급의 비중,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제 여기 특공의 물량 일부만 공급을 제도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제가 서두에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제도는 총 3가지가 있다. 가점제, 추첨제, 특공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가점제와 추첨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공 제도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4050의 청약 기회를 축소하는 것은 없다고 본다. 이런 게 논지인 것 같습니다. Q&A 6번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자산의 기준은 160% 초과하는 자도 청약은 할 수는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자산 기준, 부동산 자산 기준으로 약 3.3억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지신 분들만 이 특공 안에 추첨제도 30% 운영하는 부분에서 청약을 하실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검색에 청약 제도 이렇게 치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예, 주택 청약 FAQ 해서 2021년 8월 18일 날 이제 등재되어 있는 건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보시면 어떨까. 주택 청약 관련된 세세한 내용까지 뭐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집이 없다의 무주택자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 사실 좀 세세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 자료를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찾아 읽어보시는 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